맞동무 여러분들, 어느 날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제육볶음. 많은 분들의 소울푸드이자 누군가에게는 제육 잘 볶는 여자가 이상형일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음식이잖아요. 이 제육볶음을 사랑하는 한 명의 남자로서 제육볶음이 단순히 소울푸드가 아니라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제육볶음 레시피, 제가 감히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제육 영상들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영상들을 시청하고 분석한 결과 제육을 총 크게 세 가지 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첫째, 불맛 제육. 둘째, 김치 제육. 셋째, 숙성 제육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제육을 만들어 보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어 볼 제육볶음은 조회수 806만에 달하는 백종원 대표님의 레시피입니다. 불맛이 핵심이 되는 레시피로 고기는 삼겹살을 사용하고 불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토치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일단 삼겹살이라서 고기가 맛있음. 역시 제육에는 불맛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불향이 너무 잘 어울려요. 양념은 다소 심심? 고춧가루 베이스라서 뭔가 양념에 특별한 맛이 있는 것이 않아요. 그리고 고기를 3개를 진하게 좀 냈거든요. 확실히 여기서 오는 고기의 식감이 좋네. 역시 백 대표님의 레시피는 좋네요. 단점이 없어요. 굳이 단점을 만들자고 하면 이 양념이 그냥 고춧가루랑 간장 베이스라서 약간 심심할 정도? 다음으로 만들어볼 제육볶음은 조회수 756만회의 이 남자의 쿡 레시피입니다. 조금 더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하루씩 텀을 두어 만들었고요. 묵은지가 핵심이 되는 레시피로 고기는 목살을 사용하고 양념은 고추장 베이스입니다. 제가 사소한 실수가 하나 있었던 게 영상에서는 대패 목살 썼지만 살짝은 두께가 있는 목살을 썼다는 거. 김치 베리 나이스. 김치 색을 내는 게 확실한 포인트였고 이 자체의 풍미가 확 올라갔어요. 목살이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지방기가 있어서 생각보다 아주 어울리는 고기고, 소스는 그냥 기본적인 고추장 베이스의 소스였고, 단점 하나 뽑자면 양파와 김치가 식감은 더 겹친다는 거. 마지막으로 만들어볼 제육볶음 레시피는 조회수 607만회의 유수영 배우님의 레시피입니다. 숙성이 핵심이 되는 레시피로 고기는 앞다리살을 사용하고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에 갈아 만든 배와 식초를 살짝 넣어서 2일간 숙성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다진 마늘을 넣는 게 포인트입니다. 숙성을 해서 확실히 고기 안까지 간이 잘 배고 질긴 거 하나 없이 지방 부분까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양념은 고추장 베이스라서 딱 기본이고, 양념의 모든 게 압도당했어요. 고기를 먹어도 이제 고기의 풍미가 없고, 양파를 먹어도 그 양파의 풍미가 없습니다. 그냥 식감이 좀 다른 정도?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스타일의 제육을 만들어 봤는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유튜브 영상은 홈쿠킹을 위한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질 좋은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실전 제육, 식당에 파는 제육을 먹어보고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동에 위치한 할머니 레시피란 곳에 방문했고요. 쌈과 여러 찬들이 같이 서빙이 되고, 고기는 앞다리살을 사용하고 깻잎을 곁들였습니다. 소스가 거의 엮듯이 자작하게 볶아냈고, 고기는 고추장 베이스에 숙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마곡나루역에 위치한 보경 손수제비입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육볶음 맛집입니다. 특징으로는 앞다리살을 이용하고 다양한 야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스는 고춧가루 베이스에 불맛과 잘 볶은 야채가 매력적입니다. 맛있는 제육이 되기 위한 그런 필수 조건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식당에서는 보통 앞다리를 쓰는 게 아마도 앞다리살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먹었을 때 목살이 가장 딱 좋았어요. 가격도 나름 합리적인 부위라서 고기는 목살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역시 제육은 불맛. 백 대표님의 레시피도 그렇고, 가장 맛있게 먹은 보경 손수제비의 제육 같은 경우도 이 불맛이 확실히 잘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남자의 쿡 레시피를 하면서 이 김치 들어간 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 김치 하나만으로 이 요리 자체의 풍미가 확 올라갔었는데, 솔직히 저도 이 김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71%가 김치는 오케이, 29%, 약 3분의 1 비율 정도 되는 분들이 제육에 김치는 좀 하셨는데, 이건 저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를 했었고, 물론 대수의 의견을 따른다면 그냥 김치를 넣어도 되지만 사실 이 29%도 절대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근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이 김치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김치를 이용해서 이 제육의 맛을 확 올리는 방법은 제가 한번 구상을 해볼 겁니다. 양념을 고춧가루냐 고추장 베이스로 가냐라고 했을 때 저는 고추장으로 가겠습니다. 확실히 고추장이 조금 더 자극적이어서 고추장으로 가기로 했고, 백 대표님의 레시피에 있었던 그 고기의 색을 잘 내는 거, 마이야르, 이거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가 보경 손수제비 제육을 먹으면서 느꼈던 건데,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야채를 잘 볶아야 된다. 다른 레시피는 야채를 약간 볶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삶아낸, 약간 쪄낸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잘 볶아낸 야채가 곁들여지니까
야, 이게 확실히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걸 토대로 레시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돼지 목살에, 소스는 고추장 베이스, 김치는 다져서 볶아준 다음 소스에 넣어줬습니다. 고기에 색을 잘 내면서 불맛을 입혀주고 야채도 잘 볶아주면서 불맛을 입혀줬습니다. 솔직히 비주얼 보고 이건 성공했다 싶었습니다. 제육이 맛있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만들어본 제육이잖아요. 과연 이 제육은 어떨지. 영상의 취지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제육을 만들어 보겠다 했잖아요.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제육은 아니다. 이거를 원인 분석을 조금 해보자면 이 양념이 약간 돌려막기 느낌이라서 불맛, 잘 볶은 야채 뭐 이런 게 다 들어갔지만 기본적으로 이 양념 돌려막기 느낌을 막을 수가 없네. 그럼 양념을 뭔가 터치를 더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막 육수 끓여서 넣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한번 돌파구를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뭔가 너무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건 제가 한번 다시 고민해서 다시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연구를 해봤지만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아 포기하던 찰나에 이게 조상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식에서 뭔가가 아쉽다면 그건 아마도 마늘이 부족한 것이다. 한식의 근본인 마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르게 테스트를 해봤고 결과는 너무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제육볶음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한식의 근본인 마늘을 더해보겠습니다. 기름에 마늘을 넣고 중불에서 약 10분간 익혀주다가 마늘의 색이 나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약 20분간 익혀주면 마늘의 맛을 극대화한 마늘꽁피가 완성이 됩니다. 채반에 걸러서 기름과 마늘을 분리해주면 마늘 기름도 완성이 되어서 요리에 같이 사용할 것입니다. 마늘들을 으깨주면 마늘꽁피 페이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야채 파트입니다. 양파를 두께감 있게 슬라이스, 대파도 비슷한 크기로 잘라주고 청양고추도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 양배추도 한입 크기로 잘라줍니다. 물에 씻어낸 김치입니다. 김치는 곱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고기는 목살을 사용하고요. 이런 통고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방은 따로 분리해주고 목살은 큐브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이유는 균일한 익힘과 전체적으로 마이야르를 내기 위함입니다. 지방도 잘라서 작은 큐브 모양으로 준비를 해줍니다. 소스 파트입니다. 굵은 고춧가루 1스푼, 양조간장 2스푼, 참기름 2스푼, 물엿 3스푼, 아까 만들었던 마늘 꽁피 페이스트, 고추장 1스푼, 생강 반스푼을 넣어줍니다. 마늘에 자극적인 향이 없어졌기에 생강으로 보충을 해줍니다. 양념을 잘 섞어주면 준비가 됩니다. 이제 팬을 준비해서 돼지 기름을 넣어서 중불에서 기름이 나오도록 잘 볶아줍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다져낸 김치를 넣어서 김치에 색이 나도록 약 5분간 강불에서 볶아줍니다. 이렇게 김치에 색이 잘 나면 준비해놓은 양념장에 넣으면 오늘 사용할 양념장 완성입니다. 팬에 아까 만든 마늘 기름을 둘러주고 뜨겁게 예열된 팬에 목살을 넣어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먼저 해주고 전체적으로 먼저 색을 내줍니다. 색이 나면 토치를 활용해서 불맛을 입혀줍니다. 가정용 화구로는 불맛을 내기가 힘들기에 토치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불맛을 입혀낸 고기는 잠시 빼주고 다시 팬에 마늘 기름을 둘러서 야채들을 볶아줍니다. 소금으로 간을 해주고 윤기가 나기 시작하고 전체적으로 기름에 코팅이 되면 토치로 다시 한번 불맛을 입혀줍니다. 이렇게 약간 숨이 죽으면 고기와 양념장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고기와 야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익었기 때문에 볶기보다는 섞어준다는 개념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초 1스푼을 넣어서 약간의 산미를 더해 음식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잘 섞어주고 그릇에 담아주면 약 10일간의 연구 끝에 탄생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제육볶음 완성입니다. 확실히 이제 소스의 풍미도 깊어지고 고기도 딱 좋아.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지방기도 있어가지고 딱 씹는 맛 있고 불맛 잘 배웠고. 김치는 안 들어갔나요? 다져서 넣어가지고 김치 풍미만 남아있어 여기. 난 투표하는 거에 싫다고 했어. 하지만 알아채지 못했죠. 뭐 레스토랑에서 만들면 모르겠지만 집에서 만든 제육 중에서는 이게 원탑이라고 제가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늘을 아까 으깨서 넣은 게 딱 그 풍미를 완전 바꿔주네. 가장 맛있는 제육을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레시피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10일? 12일 정도 걸려서 이 레시피가 탄생했는데 좀 약간 성취감이 생기네요. 다른 맛있는 음식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맛있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